안녕하세요. 개더블섬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입니다. 부제는 루트 엔밍이고요. 저자는 조신영님이고 출판사는 한스미디어입니다. 한판 1세 발행은 2012년 10월 25일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신영님은 한국인문고전 독서포럼 대표입니다. 6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경청을 비롯해 쿠션,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중심, 다이아몬드 인생, 고유한 마음 등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힘, 즉 엘리베이션 파워를 기르는 일이 삶의 자유를 확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엘리베이션 파워를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학교 ASK를 설립, 운영 중이며 고전적 교육 방법인 트리비움 문법, 논리, 수사로 리버럴 아츠를 생각학교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글을 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힘에 관한 책을 지속적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서의 부제인 루트 엔밍은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기 전에 생각의 근본 뿌리를 깊고 굵게 잘 다듬어 주어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교육 철학입니다. 그들은 이 원칙을 지난 수천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기적을 해마다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삶을 두껍게 덮고 있는 거짓의 진흙덩어리를 깨부수는 습관의 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7가지 습관을 몸에 익혀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삶은 상상 이상의 놀라운 모습으로 당신 앞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최대의 적이자 최고의 동지인 나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직업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의 무대에서 나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내 인생에 예비된 모든 축복과 행복을 만끽하며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날마다 고도의 능력과 감각으로 스스로를 경영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작가 오리슨 스웨트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 만들어질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실과 같지만 그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그 끈이 차츰 강화되고 거기에 또한 가닥씩 더해지면 마침내 굵은 밧줄이 된다. 습관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 과학은 아주 놀랍고 새로운 물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미엘린이라는 물질인데요. 미엘린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회로를 감싸는 절연 물질입니다. 구리로 된 전선의 겉을 싸고 있는 피복을 생각하면 됩니다. 미엘린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경섬유를 감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회로는 아주 튼튼하게 구축되어 전기 신호가 손실 없이 빠르게 왕복합니다. 미엘린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전기 신호의 이동 속도가 불과 시속 3km의 거북이 걸음으로 측정되는데 미엘린이 완성된 이후에는 놀랍게도 시속 300km, 무려 100배 이상 빨라집니다. 게다가 훈련에 의해 신경섬유의 지름이 넓어져 전선 자체의 두께가 몇 배 커지면 100배가 아닌 1000배, 1만 배 이상 강력한 회로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엘린으로 특정 회로를 감싸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심층 연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어, 문장을 암기할 때 끙끙거리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마침내 막힘이 없게 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미엘린이 신경섬유를 빠른 속도로 감싸는 것입니다. 매일의 꾸준한 심층 연습을 통해 전기 신호를 나르는 전선의 피복, 즉 미엘린을 두터워지게 하면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실행되는 위대한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신경회로를 단단하게 절연시켜 수백 배 빠른 속도를 갖게 함으로써 노력 없이도 특정 행동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듯이 단순 반복이라는 요소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단순 반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관 1. 규칙적 기상을 통한 주도적 실행 능력의 회복.
규칙적인 기상은 단순히 하루를 일찍 시작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자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강렬한 변화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밤의 문화를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새벽 문화로 일대 삶을 전환하라는 것은 개인 시간의 구조 조정이며 한국인이 지녀야 할 7가지 습관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내 안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과의 한판 승부를 선포하고 새벽에 규칙적으로 깨어난 것으로부터 새 출발을 해봅시다. 1000배의 부가가치 상승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습관의 방정식은 우리의 삶을 제곱으로 끌어올려 기대 이상의 가치를 선사할 것입니다. 새벽은 미지의 밀림과도 같은 미개척의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새벽을 지상 최후의 자유시간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고요한 새벽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만큼 가치도 큽니다. 피터 드러커 박사의 경험에 의하면 집중력의 가속도가 붙은 새벽 2에서 3시간의 생산성은 토막난 낮의 10시간과 견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끌어온 고민이나 당장 내려야 하는 결단은 이 시간을 활용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고 한번 일어났으면 절대로 다시 눕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적 기상 습관이 아직 체질화되지 않은 경우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활동하다가도 피로를 못 이겨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습관이 아침 묵상을 통한 플러스 사고력과 추진력 키우기. 아침 묵상 습관은 플러스적 사고방식과 추진력을 키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내면의 쟁기를 대는 단계입니다.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플러스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지배받거나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 신락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토양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비옥하게 만들 때 비로소 우리는 가짜 내 모습의 쏘가 얼마나 쉽게 체념하고 살아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실패와 두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의 요소를 찾아내고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플러스 사고는 우리의 삶을 행복과 성공으로 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에디슨의 일화입니다. 일이 지독하게 풀리지 않아 실험실이 몽땅 불타버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전구의 필라멘트가 될 소재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연구를 거듭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디슨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위대한 생각의 힘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들의 삶에는 한결같이 이런 놀라운 플러스적 사고가 존재합니다. 플러스적 사고가 일단 습관으로 정착되면 부정적으로 흐르는 사고를 밟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플러스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핵심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꾸준히 아침 묵상에 시간을 갖는다. 둘째,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힘을 키운다. 셋째, 창의력을 길러 대안의 폭을 넓히는 힘을 기른다. 새벽의 아침 묵상을 통해 훈련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한 능력인 생각을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습관 3. 효율적 시간 관리, 습관을 통한 목표 중심의 인생 관리 능력 함양. 탁월한 시간 관리,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목표를 확립한 후 단기적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탁월한 시간 관리, 습관의 핵심입니다. 이런 일관성이 부족하면 매일 바쁘게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느 순간 돌아보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지 후회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개인의 비전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수립하면 다음에 3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전은 특별한 노력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비전은 스스로 전략, 전술을 결정하게 한다. 셋째,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뚜렷한 비전을 수립하고 매일의 삶에 그것을 내재화하는 것,
그래서 삶의 모든 방향이 자석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시간 관리 습관을 체질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본능적으로 인생 전체의 목적과 사명에 근거하여 중요한 우선순위 중심의 하루 계획을 작성하는 훈련을 거듭 반복해야 합니다. 습관 4. 뿌리 깊은 독서, 습관을 통한 인생의 근본 토양을 갈아엎는 힘 기르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폴 팔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의 전문가들과 전략가들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 자본의 무차별적 유혹들로부터 헤어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습관사의 뿌리 깊은 독서는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중 핵심 중에 핵심으로 봐야 합니다. 나머지 6가지 습관은 뿌리 깊은 독서, 습관을 위한 보조적인 양날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사회에서 학습을 멈추면 나이에 관계없이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배우는 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젊은 사람입니다. 나의 경쟁자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한 뼘 발전한 오늘, 오늘보다 한 뼘 발전하는 내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해 나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하고 꽃피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인문고전 독서가 우리의 사고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최고의 솔루션일까요? 인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범주의 고전들을 인문고전이라고 합니다. 철학 고전은 질문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던 삶에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면서 생각대로 살아가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며 삶에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이끕니다. 역사 고전은 그 원리와 본질들이 실제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즉 정치와 외교와 문화와 삶에서 인류가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살아왔는지를 생생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역사 고전입니다. 문학의 고전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스토리의 홍수에 빠진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의 원형을 제공해 줍니다. 문학 고전을 읽음으로써 우리 두뇌에 무딘 상상력은 껍질을 깨고 날카롭고 예리하게 확장되며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 5. 꾸준한 건강 관리, 습관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강건한 체력 유지.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3가지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몸의 구조를 바르게 회복해야 한다. 바른 자세는 몸의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굽어있는 척추는 신경계를 병들게 하고 내장을 압박합니다. 둘째,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한다. 우리 몸에 남아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잘 배설하는 것이다. 2. 깊이 잠자는 것이다. 셋째, 적절한 운동으로 체력을 키워야 한다.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 40분 이상, 최소한 주 4회 정도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감량 효과를 올리는 동시에 균형 잡힌 체력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습관 6. 감사일기 습관을 통한 자기성찰적 사고의 선순환 완성. 자기성찰적 사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 형태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진정한 나를 만나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사람과 세파에 떠밀려 성찰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매일 일기쓰기 습관을 체질화함으로써 이러한 자기 성찰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런 힘은 나머지 6가지 습관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일기란 자신이 하루의 삶에서 이루어낸 긍정적인 체험을 매일 5가지씩 꾸준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5개의 긍정적인 기억을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습관 7. 공감적 대화 습관을 통한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태도. 타인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나 열정을 함께 오롯이 느껴보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함께 느끼는 공감의 단계에 도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아주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실제의 사실, 나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이해하고 언제든 대화 중 내 생각을 비우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내 것을 비우는 것은 나의 생각과 체계를 갖되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도로 잠시 내 것을 내려놓고 무장해제한 채로 상대방의 패러다임 쪽으로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설득과 변화를 공감적 대화의 최종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설득을 시도하는 것은 강요에 불과합니다. 공감적 대화 습관의 비결로 침묵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 중 때때로 두뇌의 활동을 멈추고 조용히 상대의 이야기에만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말을 재치 있게 하는 사람. 2. 남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